안녕하세요, 핑로스트입니다. 개인사로 인해 긴 공백기가 있었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배팅한다고 얘기했었고 공유해드린 분석픽 올킬에 성공하며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해봅니다. 오늘은 챔피언스 리그 3라운드 일정이 있는 날인데 저배당 경기들 분석은 제외했고 대신 배당도 괜찮고 보는 재미도 있을만한 빅매치 경기들 위주로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나폴리와 프랑크푸르트의 맞대결입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지난 시즌 나폴리의 지휘봉을 잡아 직전 시즌 10위까지 추락했던 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고 이번 시즌 리그 10라운드 기준 7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단독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콘테 감독에게 리그 우승 청보사라는 별명은 전혀 과하지 않죠. 첼시, 유벤투스, 인테르 그리고 나폴리까지 그가 최근 맡았던 팀들 중 토트넘을 제외한다면 모두 리그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다만 콘테 감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붙는 부분은 리그 성적에 비해 챔피언스 리그 성적이 아쉽다는 점입니다. 나폴리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 중이며 3경기에서 무려 9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콘테 감독의 가장 큰 강점이 조직적인 수비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다소 아이러니한 결과이죠. 특히 직전 PSV전에서는 맥토미니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고도 2대6으로 대패했는데 당시 나폴리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그 팀이 아니었습니다. PSV의 빠른 역습의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고 강한 압박에 고전하면서 빌드업 과정에서 많은 패스 미스가 나왔었죠. 그럼에도 고무적인 점은 챔스 대패 이후 리그에서는 인테르를 3대1로 꺾는 등 2승 1무로 반등하며 리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토프멜러 감독이 이끄는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3위를 차지하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했지만 오마르 마르무시와 위고 에키티케가 이적하며 전력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초반 흐름도 매끄럽지 못하고 챔스에선 1라운드 갈라타사라이전 5대1 대승 이후 AT 마드리드와 리버풀을 상대로 각각 5실점을 허용하며 크게 무너졌습니다. 이번 시즌 프랑크푸르트는 득점력은 준수하지만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9경기에서 무려 25실점을 기록하고 있어 수비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죠. 나폴리는 홈에서 특히 강한 팀입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 치른 공식전 6경기에서 5승 1무로 무패를 이어가고 있죠. PSV전에서 드러난 수비 불안은 아쉬웠지만 이후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이탈리아 원정에서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으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한 경기가 바로 지난 22-23 시즌 챔피언스 리그 16강 나폴리전으로 당시에도 0대3으로 완패했죠. 여러 면을 종합해봤을 때 이번 경기 역시 홈팀 나폴리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입니다. 부임 첫 시즌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아르네 슬롯 감독의 리버풀에서의 두 번째 시즌은 공식전 7연승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8경기에서 2승 6패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버풀이 큰 기대를 걸고 영입했던 플로리안 비르츠가 생각보다 프리미어리그의 템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며 그의 가장 큰 강점인 창의성이 슬롯 감독의 전술 시스템 안에서는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모하메드 살라의 공격 지표가 크게 하락한 것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살라의 나이가 이제 33세이고 지난 시즌 34골과 23개의 도움을 기록했던 퍼포먼스를 이번 시즌에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슬롯 감독은 로테이션을 거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 선수인 살라는 지난 시즌 무려 54경기에 출전했으며 이는 리버풀 선수들 중 가장 많은 출전 기록입니다. 반면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 이후 공식전 14경기에서 13승 1패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 중이죠. 시즌 개막 전 클럽 월드컵에서 파리 생제르맹에게 0대4 대패를 당했을 때만 해도 약팀 상대로는 강하지만 강팀 상대로는 고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정규 시즌 마드리드 더비에서 2대5로 무너지는 모습은 그 우려를 뒷받침한 듯 했죠. 하지만 이후 유벤투스와의 3라운드 경기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했고 엘클라시코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빅매치에서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직전 발렌시아전에서는 전반전에만 3대0으로 점수차를 벌리며 리버풀전을 앞두고 체력적으로 여유 있는 경기 운영을 펼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만 본다면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당연해 보이며 실제로도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배당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가 안필드에서 열린다는 점은 리버풀로서도 충분히 할 말이 있는 매치업이긴 합니다. 특히 직전
안필드에서 열린 아스톤 빌라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리그 4연패의 흐름을 끄는 점은 고무적이죠. 모하메드 살라가 리버풀 통산 250골을 달성하며 리그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한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날 경기력이 완벽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이번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롯 감독의 리버풀은 지난 시즌 안필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완성도 높은 경기력을 보이며 2대0 승리를 거둔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죠. 모든 지표는 레알 마드리드를 향해 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은 리버풀이 더 끌립니다. 따라서 저는 리버풀 사이드로 접근하고 싶으며 리버풀의 더블 찬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른 뮌헨의 경기입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 리그와 리그컵 우승뿐만 아니라 오랜 수건이었던 챔피언스 리그에서 비기어를 들어올리며 역사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 대단한 업적을 달성했던 엔리케 감독과 핵심 스쿼드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완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시즌도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선수들의 나이가 여전히 젊고 전성기에 있다는 점이 파리가 앞으로도 강팀으로 군림할 수 있는 이유이죠. 뱅상 콤파니 감독의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한 바이른 뮌헨의 초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 이후 치른 공식전 15경기에서 전승을 기록 중이며 적어도 분데스리가 내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을 막을 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강팀을 만나지 못했다는 점이 남아있으며 오늘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가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은 이번 여름 클럽 월드컵 8강에서 맞붙었고 당시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핵심 선수 자말 무시알라가 경합 과정에서 파리의 골키퍼 돈나룸마와 충돌하며 발목이 돌아가는 아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장기 결장으로 이어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했었죠. 무시알라의 끔찍한 부상은 경기 중 바이언 선수들의 멘탈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는 파리의 2대0 승리였습니다. 이번 맞대결에서 과연 바이에른이 무시알라의 복수를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가르디올라 감독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콤파니 감독은 벌리 시절부터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 이르기까지 보여주고 있는 전술 기조가 명확합니다. 공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강하게 압박하고 공을 소유할 때는 높은 점유율을 지향하는 스타일로 공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수비라는 철학의 전술을 녹여내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전술의 약점은 분명합니다. 공격 상황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수비 라인이 올라가고 많은 선수가 공격에 가담해야 하므로 역습에 취약해집니다. 또한 상대가 강한 압박을 풀어낼 경우 넓은 공간을 그대로 상대에게 내어주게 되죠. 파리는 측면 공격력이 매우 뛰어난 팀입니다. 누노 멘데스는 현재 세계 최고의 레프트백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반대쪽 하키미 역시 스피드와 공격 재능이 뛰어난 풀백입니다. 그리고 두에 바르콜라, 흐비차까지 모두 1대1 능력과 스피드를 갖춘 공격수들이어서 콤파니 감독 전술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홈팀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으며 안전하게 배팅을 원한다면 파리 생제르맹의 더블 찬스를 활용하는 전략이 적합해 보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댓글은 괜찮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